펄스 도플러. 이거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요. 물리학에서 우리의 모든 세계는 입자하고 파동으로 해석이 되죠. 제가 말하는 것도 소리도 파동이고, 제가 여러분들 보는 것도 입자하고 파동으로 눈에 들어가서 망막에 자극이 돼서 내 오시피탈 로베에 이제 기록이 돼서 볼 수가 있고, 또 템포럴 로베에 이제 이해가 돼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관찰자에 따라서 이 웨이브의 헤르츠, 즉 파동의 헤르츠가 변하는 거예요. 프리퀀시가 변하는 거죠. 즉 관찰자에서 다가오는 물체일 경우에는 프리퀀시가 점점 짧아져서 하이 프리퀀시로 보이고, 멀어질 경우에는 점점 낮아지고 느려져서 로우 피치된 사운드가 나오죠. 그때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도플러 시프트라고 하는데, RBC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자, 도플러에서 팔을 쐈어요. 나가서 정상적인 F1이죠. F1은 변하지가 않죠. 양쪽, 오른쪽, 왼쪽이나. 근데 RBC에 맞고 튕겨서 나오는데, 이 RBC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다가오는 거죠. 다가올 경우는 허츠가, 즉 프리퀀시가 빨라지게 되겠죠. 하이피치드 그런 웨이브가 나오니까 그 웨이브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가올 때의 프리퀀시를 알 수 있겠고, 또 멀어지게 된 경우에, 이거 지금 이게 좌우로 좀 바뀌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멀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기 각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 프리퀀시하고 블러드 베슬하고 이게 60도 미만이어야죠. 60도 미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보려면 요 안에다가 측정을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깥에다 대고 보는데, 멀어질 경우에는 low frequency가 나오죠. 그래서 이 high frequency의 hertz, 멀어지는 허르츠,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퀘이션이 바로 이렇게 델타 프리퀀시, 즉 RBC가 다가왔을 때의 프리퀀시 또한 멀어질 때의 프리퀀시를 갖다가 그 차이 델타 프리퀀시를 갖다가 계산하는 이퀘이션이 여기인데, 여기서 속도만 떼가지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블러드 베슬 엑시스와 이 초음파의 이 스티어링하는 엑시스의 차이가 60도 미만이어야 된다. 이거 잴 때에는 초음파 테크닉에서 락킹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피부 표현이 있겠고 초음파 탐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갖다 이쪽으로 꾹 눌러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꾹 눌러봐가지고 우리가 블러드 베슬에 예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블러드 플로우가 다가오죠. 이 탐지자에서 이 엑시스가 이게 60도 미만일 때에는 이 웨이브가 별 변하지 않고 속도도 크게 변하지가 않은데, 60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속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되겠고, 나중에는 이렇게 속도뿐만 아니라 웨이브가 거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60도로 돼야 되죠. 그래서 각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됐을 때 거기다가 속도를 재게 되면 이러한 펄스 웨이브가 나와요. 슉 이렇게 나오는데, 슉 하는 게 바로 시스톨릭 픽이고, 이 타이밍을 acceleration time이라고 하죠. 이게 EC나 IC에는 레지스턴스가 높기 때문에 아주 하이 픽이 나오는데, IC 내려가는 경우에는 좀 저항값이 적어서 low resistance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무튼 이 웨이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순간 볼록 들어가는 딤플링이 있는데, 이건 다이크루틱 노치라 그래서 에어로틱 밸브가 딱 닫힐 때 살짝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시스톨릭이 이루어지겠죠. 그때 요 가운데 요 보이는 요거 바로 이것이 바로 뭘까요? 스펙트럴 윈도우라 그러는 건데, 이게 바로 라미나 플로우를 뜻하는 거예요. 블러드 플로우가. 근데 이쪽이 만일에 하얗게 다 보인다 그럴 때에는 스펙트럴 브로드닝이라 그래서 RBC가 막 터뷸런스하게 보였을 때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스테노시스를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니까 이 스펙트럴 윈도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음 봅시다. 이거는 뭐 아까 했던 거 복습인데, 스테노시스가 심한 것 같은데 좀 약간 뭔가 잘못됐어요. 블러드 베슬이 이렇게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컬러박스 스티어링을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죠. 여기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다시 컬러박스 스티어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4번이 정확히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스테레오틱 리전이 있으면, 없으면은 체크해야 되는 것이 CCA에서 여기 체크하게 되겠고요. 디스탈 CCA, 즉 벌브에서 1cm 아래쪽에 여기서 IMT도 측정을 하고, 펄스 도플러로 속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ECA 측정하고, ICA 반드시 바이프리케이션 1cm 이상 프록시말 디스탈까지 쭉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봐야지 되겠고, 만일에 스테레오틱 리전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원위부와 근위부에서 체크를 해서 이 블러드 플로우의 헤모다이내믹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 환자였는데 시비어한 스테노시스 없어요. 체크했는데 70, 80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정상을 갖다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눈에 발라야 돼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CCA는 레지스턴스가 높고 하이픽,
CCA하고 비슷한 웨이브 보이죠? 이게 EC, Low Acceleration Time, High Systolic Peak, Dichrotic Notch가 보이게 되겠고, and Diastolic. 자, 이건 ICA예요. ICA는 Low Resistance니까 저항값이 낮다는 얘기는 시스톨릭과 이 다이아스톨릭이 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요만큼.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펄스 프레셔가 증가하죠. 그 말은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이 점점 차이가 나는 거죠. ECA하고 CCA는 펄스 프레셔가 높고, 그쵸? ICA는 뇌로 들어가는 거는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의 차이가 좀 적은 low resistance다. 그 다음에 vertebral artery는 나중에 잠깐 다뤄보겠지만 subclavian steal syndrome이 있을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속도 얘기하고 아까 전에 외워봤던 숫자,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 125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대개 정상으로서는 이 IC 픽 시스톨릭, IC가 중요해요. IC 픽 시스톨릭이 125 아래여야 되는데 125가 넘어가면 약간 좀 의심을 해야지 되겠고, 거기에다가 칼라를 띄워봐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확히 펄스를 재봐야 되는데, 이때 230일 때는 정말 이거는 위험한 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수치값이 제가 똑같은 환자인데도 재보니까 엑시스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검사자의 스킬에 따라서도 계속 변해요. 근전도하거나 신경전도하는 검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이게 아니라 환자,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른데, 그래도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30, 125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겠고, 125가 좀 헷갈린다 그럼 130, 230, 130, 230 지금 외우셔야 돼요. 학회 나가서도 학회 때 녹화하고 그런 경우에는 절대 집에 가서 안 봐요. 보지도 않고 그때 봐야 돼. 지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C의 속도만 가지고 이제 해석할 때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게 CCA하고 IC Peak Systolic Ratio인데, 이렇게 CCA가 있고 CCA에서 삼거리, IC는 벌브가 이렇게 볼록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 ECA는 좀 좁고 ICA는 벌브에서 이렇게 좀 두껍죠. 예. 이때 이 CCA가 있으면 이 CCA의 두께의 한 절반 정도, 삼거리죠. 피가 왼쪽으로 흘러가니까 이때 이제 벨로시티가 요것과 별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이거는 속도가 만일에 한 10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100cm/s인데 여기 와가지고 400이 됐다. 예? 그러면은 이 CCA 벨로시티하고 ICA 벨로시티가 400하고 1이니까 레이쇼가 4가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70% 이상의 severe 스테노시스고, 이게 200이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 IC는 스테노시스가 한 50% 정도 됐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봐야 될 것이 IC의 peak systolic velocity, 그 다음에 CC와 IC의 레이쇼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end diastoli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40 아래인데 end diastolic도 이게 높다. 특히 ICA에서 높다는 얘기는 좁아져 있으면 유속이 빨라지죠. 피의 속도도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10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IC의 Peak Systolic Velocity 130, 230, 그 다음에 CC하고 IC의 레이쇼가 2, 4 이거 외워두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계속 이해해 봅시다. 자, 이 환자는 정상 소견인데 보시면은 이 CCA죠. CCA인데 벨로시티가 77.05 정상인 것 같고, 요거도 정상이에요. 110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ICA 같고 여기는 ECA인데 정상이에요. 70 ECA는 59.98.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Peak Systolic Velocity에서 130 아래로 나와야 되는데 130 이상일 때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230 이상일 때는 아주 주의해야 되겠고, ICA하고 CCA 레이쇼가 2배냐 4배냐, 그 다음 엔드 다이스톨릭이 100이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IC의 심한 협착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 이 환자는 저한테 의뢰된 케이스인데요. 4월 14일 날 75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당화혈 색소가 12.1인가 나왔어요. 엄청 높고 당뇨도 조절이 안 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CCA는 정상으로 보여요. 여기 있는 건 아티팩트고, 라이트 벌브를 보니까 약간의 에어리어 스테노시스 유로피안 방식으로 쟀고, ICA 이쪽에서 벨로시티를 재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나왔어요. 레프트에서도 봤을 때는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CCA죠. CCA에서는 59 나왔고, 여기에서도 심한 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벌브 쪽 위쪽을 보니까 이렇게 볼록, 이게 바로 floating mobile plaque이라는 거예요. 속도를 보니까 속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게 IC 아까 전에 얼마 이상일 때 125 아래가 정상, 아까 전에 130 정도 생각한다 그랬죠. 외우기 힘들면 130, 그 다음에
75% 이상, 70% 이상일 때는 300 cm per sec 이상일 때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무슨 환자였냐면요, 75세의 분이신데 갑자기 어지럽고 걸음걸이가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돈도 없고 급여 대상자였고 MRI를 찍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전원 온 병원에서 그 스트로크 전문 병원이 아니고 척추 관절 병원이어가지고 상급 병원 가라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한테 연락을 해라, 보호자 딸한테 연락하라 그러니까 절대 말 안 듣고 컴플라이언스가 아주 꽝이었던 분이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화 횟수가 12.1이었던 분이었거든요. 여하간 저는 어떻게 했냐, 듀얼 안티플레이트 드로보틱 테라피를 하고 스타틴, 아토바스타틴 80으로 때리면서 좀 지켜봤죠. 그래서 이 환자 모바일 플래그이 보이는데, 모바일 플래그에 대한 히스토패톨로지컬 파인딩을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컨트로버시가 있어요. 이게 뮤랄 스롬보이냐, 즉 RBC가 뭉쳐서 생긴 스롬바이냐, 아니면은 이런 거 봤을 때는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죠. 리피드 큐뮬레이션이 보이고, 이게 바로 그 라지 아테리가 이제 럽처가 돼가지고 파이브러스 캡이 접쳐돼가지고 속에는 보이는 거는 뭐냐. 아무튼 이거는 아주 이머전시한 상황일 수가 있겠고, 그런 경우 빨리 가가지고 IV 테라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텐팅은 엠블라이제이션이 뛰면 안 되고 뭐 카로티드 엔드 아테로토미를 한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듀얼 안티플레이트를 하고 스타틴을 폭풍으로 때려 붓고 하이드레이션 해주었던 환자분이셨어요. 한번 모바일 플래그 한번 봅시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가 볼록볼록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엑시얼 트랜스버스 섹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플래그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보이고 있죠. 제가 봤었을 때 IC에서 보니까 픽시스톨릭 벨로시티가 138, 140 정도 나왔어요. 이게 아까 전에 50% 이상일 때에는 125 이상, 130 이상일 때 125, 130 이상일 때 50% 이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스펙트럴 윈도우가 까맣게 보이지 않고 약간 좀 이쪽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브로드닝이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스테노시스가 있겠구나. 그래서 환자한테 데일리로 팔로우를 했어요. 다행히 제 말은 잘 들어주셔가지고 하이드레이션 해주고 듀얼 안티플레이트 테라피하고 스타틴 폭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가 이제 4월 18일 날 왔다가 4월 30일 날 왔었어요. 불과 뭐 한 2주 정도도 안 됐는데 보니까 속도가 많이 줄어들어 보여요. 사실 이렇게 2주 만에 이렇게 리졸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고, 최소 뭐 물론 연구마다 다르지만은 뭐 적어도 몇 달 걸린다고 하는데, 찾아본 논문에 보니까 몇 주만 이렇게 리졸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봤는데 최근에 마지막 본 것을 보게 되면은 이쪽이 병변이 있었던 ICA 쪽인데 이쪽이 컬러를 대봤어요. 컬러를 대보고 여기다가 플로우 벨로시티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체크한 게 7월 19일이거든요. 얼마 전인데 속도가 픽시스톨릭이 이건 오른쪽이네요. 왼쪽이었어요. 병변은 왼쪽으로 가봅시다. 왼쪽에서 보니까 약간 좀 지저분하게 메슬 워리 형태가 관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를 띄워봤는데 109로 이제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약간의 스펙트럴 윈도우가 보이긴 보이지만 조금 오른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괜찮았었거든요. 오른쪽 잠깐 볼까요? 라이트 ICA 픽시스톨이 한 70 정도 나왔거든요. 왼쪽을 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속도가 110 정도로 나왔어요. 조금 높죠. 어퍼 마진 125, 130 정도까지라 그랬는데 좀 높죠. 확실히 병변이 아닌 쪽에 비해서 이 병변이 왼쪽이 확실히 조금 속도가 높았었어요. 그리고 여기 스펙트럴 윈도우가 보이는데, 스펙트럴 윈도우가 조금 약간 스펙트럴 브로드닝이 약간 의심되는 듯한 소견이 보이죠. 그래서 좀 더 여기서 디스탈 쪽으로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속도가 나왔고요. 컬러로 대보니까 약간 하얗게 노랗게 보이는데 아주 연두색이나 이런 하늘색에 아주 심한 그런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테노시스이긴 스테노시스인데 마더리트 스테노시스였고, 모바일 플래그는 보이진 않았어요. 물론 제 기계가 그렇게 썩 좋은 비싼 기계가 아니라서 체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환자는 다 증상이 좋아졌고, MRI나 MR인지 뭐 퍼퓨전 MRI, 뭐 디퓨전 MRI 이런 거 뭐 다 못 찍어봤지만 아마도 스케터타 리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큐트 리전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펄스 도플러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런 경우 잘 봐야 돼요. 투 앤 프로 패턴, 왔다리 갔다리라는 패턴이 보일 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부위에 프록시말이나 디스탈 파트에 시비얼 스테노시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픽시스톨릭이고, 그 다음에 다이아스톨릭으로 가면서 엔드 다이아스톨릭,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베이스라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피가
거의 뭐 stationary, 멈추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reverse까지 일어나게 되겠어.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원위부나 근위부에 피가 이제 심하게 막혀가지고 to and fro 패턴이 보일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밑에 뭔가 reverse flow로 보이는데 이거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거 엑시스도 맞는데 이거는 mirror image라 그래서 정상 아티팩트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하는 건데 이렇게 까맣게 스펙트럴 윈도우가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라미나 플로우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 스펙트럴 윈도우가 하얗게 보인다. 이게 스펙트럴 브로드닝이 된다는 거는 CB와의 협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쪽에는 RBC가 털뷰런스하게 나오면서 RBC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반사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Significant ICA stenosis, severe enough to refer. 이건 정말 심해서 상급이나 정말 다른 NGO, 넥 NGO, 뭐 CT NGO, 뭐 MR NGO, perfusion MRI, 뭐 diffusion 여러 가지 다 해봐야 되는 워크업 해야 되는 경우, 바로 이것이 severe stenosis, visible plaque, 70% 이상 다이아미터 리덕션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픽시스토릭 벨로시티가 230cm 이상일 경우에, 그 다음 엔도다이스토릭 벨로시티가 110 이상일 경우에, 그 다음 스펙트럴 브로드닝이 있을 때 이때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